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거든요. 조곤조곤 하겠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크게 4가지 통계를 보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젠가의 신문에 났던 거죠.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6조 대 40조 엇갈리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그래서 HBM의 운명이 달렸다. HBM3 12단 제품 품질 인증 실패 때는 굉장히 큰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칩GPT에 들어가서 삼성 HBM3E 콜 통과가 가능하냐고 했더니만 HBM3 8단은 통과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 12단에 대해서는 얘기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영현 부회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HBM3 12단 제품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이게 좀 늦어요. 그래서 늦어도 하반기란 말이 조금 걸려요. 왜냐하면 2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반기라 그러면 12월까지라는 얘기죠.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IM증권에서는 조금 혹평을 했어요. 삼성의 HBM3 12단 공급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올해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26조 7천억, 그룹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32조 6천억, 7천억이었으니까 대략 한 20%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내년이 더 심각하죠. 그래서 HBM3 12단이 콜 통과를 하지 못했을 때 내년에는 16조 5천억 정도로 그냥 급격히,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까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현재 엔비디아항 HBM3 12단 인정을 진행 중이지만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영현 부회장이 뭐 개선된 제품을 들고 미국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파장이 엄청나게 클 그런 여파가 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33조 또 내년에 40조라는 약간의 장밋빛 전망을 하는 증권은 현대차 증권입니다. 여기 이제 노근창 이제 리서치 센터장이 얘기를 하기를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HBM3, HBM4의 기여도가 상승하고 LPCAM2라든가 프리미엄 제품의 응용초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33조, 그래 작년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더 많게 내년에는 40조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HBM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반등을 자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에 HBM3 개선품 샘플을 제공하고 6월 달에 콜 통과가 되느니 마니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회복할 수 있는 키는 글로벌 AI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콜 통과를 주느냐 마느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말 것인가가 달려있는 그런 신세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보면 HBM 효과로서 SK하이닉스 올해 첫 20조 원대, 20조 원이 아니고 27조 원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21조 원을 투자를 하려다가 7조 원으로 지금 금액을 높였습니다. 이거는 SK가 창사 이래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도 못 넘었던 20조를 돌파해서 27조까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7조, 삼성전자가 46조를 올해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설비 투자,
설비 투자에 삼성증권에서 한 얘기입니다. 21조 원을 할 걸로 예상됐는데 27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A, 1B D램 이제 그 전환과 HBM 등 D램 중심의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면서 27조 원 수준으로 투자가 이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작년 말 1분기 말인가요? 현금이 한 14조 3천억인가 그 정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설비를 투자를 한 거를 잘 한번 살펴보면 20조를 넘긴 적이 없거든요. 자, 27년에 10조 3천억, 2018년에 17조 380억, 22년에 19조 6,500억, 24년 작년이죠. 17조 9,56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는 항상 R&D 투자액하고 시설 투자액을 별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뒤져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2019년 앞에 거는 이제 요게 R&D고요. 요게 R&D고 여기는 지금 시설 투자입니다. 시설 투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합계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보면 R&D 20조 2천억, 그 다음에 시설은 26조 9천억에서 47조 1천억을 했죠. 어마한 거죠. 그리고 20년에는 R&D 21조 2292억에다가 시설 투자에 38조 5천억, 그 다음에 21년이죠. 23조 9천억에다가 시설 투자에다 48조 2222억을 했어요. 이게 72조 1222억을 했던 거죠.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호황을 누렸던 게 언제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2년에도 보면 R&D 20조 9,441억에다가 시설주다 53조 1,150억을 해. 전체 74조 이렇게 했거든요. 어마한 거죠. 그리고 23년에 이제 28조, 그 다음에 53조에서 80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뭐 한 23조인가요? 그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올렸지만은 R&D에 34조 9,981억, 그다음에 또 시설 투자에 53조 6천억 해서 88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전체 그룹사의 전체적인 투자액인데 이 투자액의 대부분이 반도체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전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투자액에서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에다가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셈이라고 있습니다. 셈이 국제 반도체 장비 제휴협회라는 회사 그 기관인데 올해 반도체 건설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많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올해 28억 달러 약 4조 원을 다 뭐 장비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반도체 공장 건설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15억 5천만 달러였는데 올해 28억 달러 그래서 대략 한 80.6%가 늘어날 전망인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통계를 보면 삼성전자는 24년에 66억 4,500만 달러, 그 다음에 25년 뒤에는 23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올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한다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얘기하는 반도체 공장 마이너스 64.6%. 그러니까 25년에 지금 23억 5천만 달러를 한다 그러면 당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평택 캠퍼스 P5를 올해 하반기를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적은 걸로 하면 과연 시작을 할까? 그런데 걱정 안 되는 거는 뭐냐면 P5가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미 골조 같은 경우는 발주를 줘서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하반기 시작한다 해도 빼내는 데만 해도 3개월 뭐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공사는 내년에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걱정되기는 하죠.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15억
5천만 달러에서 올해 28억 달러, 그래서 대략 한 4조 원, 그래서 8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자신감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 많은 자금을 어디에다 갖다 넣느냐. HBM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충북 청주 지난 겨울에 가봤습니다. M15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오는 10월에 완공해서 HBM D램을 양산할 예정이고 용인 원산면에 이제 1차 공장이 들어갔죠. 어제까지 이제 휴무를 하고 오늘부터 공사가 또 들어갔는데 바로 철야 들어갑니다. 철야 2교대입니다. 주간 1교대, 야간 1교대.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은 23억 5천만 달러로 해서 대략 한 3조 3,500억. 근데 P5가 만약 시작한다 그래도 껍데기가 만드는데 대략 한 3조 원이라고 현장에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뭐 P5 시작할 수가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국내에다 지금 반도체 공장을 하는 건 P5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순수한 건설비잖아요. 그러고 지금 P4에 이제 페이지 3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 다음에 페이지 2가 5월 달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현장에서 설명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거기 그래봐야 1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테일러 팹에 이제 좀 들어가고요. 지난해 이제 66억 4,500만 달러에 비하면 64.6%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삼성전자가 투자를 엄청나게 줄인 것은 확실한 사실이란 얘기죠. 자, 영업이익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SK 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전체를 봤을 때는 35%고 최고 수익률은 작년 4분기에 41%. 삼성전자는 작년 한 해가 8.6%입니다. 참 엄청난 대비가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4년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35%를 달성했고 특히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41%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만든 HBM을 가지고 SK 하이닉스도 전체적으로 1년 전체 24년에 35%, 4분기에는 41%를 했지만 엔비디아는 6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거든요. 참, 이 제조업을 하면서 이 수익률이 SK 하이닉스의 뭐 35%, 41% 이것도 그냥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을 제조업에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제조업이긴 하지만은 이걸 전부 다 자기가 부품을 안 만들고 전부 다 시켜서 외주를 주는 그런 형태라서 제조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근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조업에서 35, 40%, 41%를 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전자는 작년에 연간 매출이 300조가 넘었어요. 2년 연속인가 이렇죠. 그러고 영업이익이 32조 7천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올랐어요. 증가를 했겠지만 24년 영업이익률은 8.6%로 전분기 대비해서 약 3%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통계를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고전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또 문제의 실마리가 뭐냐? HBM3 12단을 빨리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5월달부터 블랙엘 울트라가 거기에 HBM3 12단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올라타지 않으면은 삼성전자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50% 이하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응원하시는 분, 그리고 여기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삼성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삼성이 HBM3E를 콜 통과를 하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 통계가 거짓말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지만은 삼성전자가 HBM3E를 콜 통과를 하는 순간 HBM의 이익률, 매출에서부터 이익률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